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여의도에 네, 오피스텔을 얼마 전에 구입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역에 어느 오피스텔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의도의 웨스턴 힐이요. 웨스턴힐을 매수를 하셨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예, 투자 알겠습니다. 목적으로요. 잘 매수한 건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립니다.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 부동산에서 건물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을 우리가 차익형이라고 하고요. 네. 이 수익형을 상업용을 수익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오피스텔이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출시는 수익형인데 네. 이게 네. 차익형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택 수에 간주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보는 거고 이 수익을 보는 게 차익을 보는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차익이 나줘야 되는데 차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내용이.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실 때 내가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다주택자냐 임대사업자를 내느냐 주택수에서 배제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셔야 되고요. 여의도 같은 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수익 보는 데는 전혀 손색은 없다. 다만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원래 수익형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익형 부동산이 차익형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면서 차익을 봐봤자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전자님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에 산 거는 오케이, 잘하셨다. 수익을 보는 목적으로는, 차익을 보는 목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오피스텔을 살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다른 주택이 더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깔려야 오피스텔을 들어가서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개념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차익이 나더라도 그것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로 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유세와 양도세의 배제에서 배제 구간에서 배제를 못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원래 차익형 시장의 주택이 얼마의 공시지가 거래가가 얼마인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3년이나 5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을 경우에 혹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차익이 얼마나 나는가. 그리고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수익을 얼마를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단순 오피스텔만 여의도의 수익형으로 보고 샀다. 그럼 오케이, 좋다. 하지만 이게 이제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나 여러 가지 자산 규모까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를 따지고 보면 오피스를 추가로 산 거는 마이너스 점수가 주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샀다라고 봤을 때는 수익형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꼭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와 주택 보유 기간, 주택 숫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